자, 이 집단 상담에서 청소년과 연관되어 있는 지문들이 좀 나옵니다. 집단 상담을 실시하고자 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옳은 것 찾기입니다. 또, 자,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그랬네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면 한 14세에서 16세 정도 되겠고, 자, 중학생을 대상으로 집단 상담을 실시할 때는 구조화 집단 상담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다라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청소년들은 비구조화적인 것보다 구조적인 것들을 이제 구조적인 부분으로 어느 것을 좀 형식화해서 단계별로 진행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집단 상담을 할 때는 뭐 개방 집단이나 폐쇄 집단이나 또는 집단 성원의 크기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한 것들을 다 따지고 하잖아요. 여기에서는 구조화 집단을 할 것인가 비구조화를 할 것인가 그러한 것들을 물어보는 건데, 자, 앞에 힌트가 중학생을 대상으로 했다 그랬을 때는 이제 구조화 집단 상담을 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을 진행을 좋다라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맞고요. 집단원의 수가 5명 이상이면 협동 집단 상담자를 두어야 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5명이 너무 적잖아요. 혼자 할 수도 있어요. 자, 대개 이제 협동 집단 상담자는 대개 일반적으로 10명 이상 정도 됐을 때 우리가 협동 집단 상담자가 2명 이상 있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남자 중학생들에게는 강렬한 정서 체험이 필요하므로 12시간 이상의 마라톤 집단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다. 얼마나 힘들어 하겠습니까? 이 중학생들에게 12시간 이상의 쉬지 않고 12시간 이상 하는 마라톤 집단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네, 무리가 있습니다. 무리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도 마찬가지인데, 기능 수준이 낮은 사람을 대상으로 했어요. 그러면 쉬운 수준의 활동을 하는 것은 좋은데 3시간 연속 진행하는 게 좋을까요? 기능 수준이 낮은데 3시간 연속을 어떻게 해요? 3시간 연속도 무리가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5번째, 자발성 향상을 돕기 위해 개방 집단의 형태로 진행하는 것이 좋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자발성 향상,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자발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개방 집단과 폐쇄 집단 이런 것들이 있죠. 개방 집단은 신입성원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을 개방 집단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들어올 수 없는 것을 뭐라고 하죠? 폐쇄 집단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집단 성원의 자발성 또는 집단 전체의 자발성,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야 돼요. 집단 성원의 자발성이나 집단 전체의 자발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집단이 안정화돼야 돼요. 집단의 안정화가 필요합니다. 집단의 안정화가 필요해요. 그러면 집단의 안정화가 필요한데, 안정화가 되려면 개방이 좋아요, 폐쇄가 좋아요? 개방은 안정화가 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나가고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따라서 안정화가 되려면 폐쇄 집단이 좋겠죠. 폐쇄 집단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연결해서 알아놓으시면 돼요. 성원의 자발성이나 집단 전체 자발성을 끌어올리려면 집단의 안정화가 필요한데, 이 안정화의 안성맞춤인 집단이 폐쇄 집단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방 집단보다는 폐쇄 집단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해서 응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47번 문제 1번으로 체킹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48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8번 문제, 집단 상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집단 상담에서 끊어요. 자, 집단의 목표가 있고 집단은 개인의 목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집단의 목표와 개인의 목표가 항상 같은 것은 아닌 거 아시죠? 네, 목표 달성과 동일하다라고 했는데, 자, 다를 수 있습니다. 집단의 목표가 상당히 더 큰 목표가 되는 거고요. 집단 개인의 목표는 말 그대로 개별적인 목표예요. 이것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동일하다 이렇게 못을 박아버리면 안 됩니다. 자,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십시오. 자, 2번 들어갑니다. 비교적 정상 범위에, 그렇죠, 상담이기 때문에 비교적 정상 범위에 속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 맞죠? 만약에 이제 많이 문제가 심각한 사람들이 모였다 그러면 집단 치료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집단 상담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한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 아닙니까? 목표 설정은 구체적으로 해라라고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집단원에게 집단의 특성이나 목적이나 내용을 명확하게 안내해야 되는 것이 상담자의 역할이라고 배우셨고요. 그 다음에 경제성, 효율적인 걸 말해요. 실용성, 다양한 자원의 제공, 문제 예방에 강점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집단 상담은 개인 상담보다 효율적이에요. 경제성이 있고 실용적이에요. 다양한 자원을 제공해 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문제 예방에 강점도 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쭉 이해하고 있는 것들이니까 정리하시면 되고요. 1번. 1번의 오답 노트는 어떻게 하면 되냐? 집단 상담에서 집단의 목표와 집단 송원의 목표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죠. 48번의 답은 1번입니다. 49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49번 문제. 집단 상담에서 구조화된 활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입니다. 자, 구조화된 활동. 우리가 이제 상담을 구조화한다 라고 이제 배우셨죠. 상담을 구조화한다. 비구조화하는 것보다 구조화하는 것이 목표 달성에 훨씬 더 유리한 것도 알고 계시죠. 활동 유형에는 자, 글 읽기형, 글쓰기형, 체험형, 의사결정형, 신체 접촉형 이런 것들이 이제 구조화되어 있는 활동 유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활동 자체보다는 끊어요. 활동이 의미 있는 경험이 되도록 진행하는 것이 좋죠. 글을 읽는 형태든 글을 쓰는 형태든 체험이든 간에 의미 있는 경험이 되도록 하는 것이 구조화된 활동이다. 맞습니다.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그래서 구조화란 말을 써요.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이게 이제 형식이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조화된 집단이라고 해요. 자,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므로 초보 집단 상담자가 운영하기에 용이하다라고 했습니다. 초보 집단 상담자가 비구조화된 것을 이끌어가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사전에 충분히 정한 절차가 있다면, 이 절차가 만들어져 있다면 초보에게는 유리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5번으로 답을 처리하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49번에서 구조화된 활동이란 말을 썼어요. 지금 이 두 단어가 지금 겹쳐진 단어 아닙니까? 따라서 활동에는 이런 것들이 있고 이 활동은 의미 있는 경험이 되도록 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구조화되어 있으니 초보 집단 상담자에게는 유리하겠다라는 것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49번의 답은 5번입니다.